네, 여러분 저 마지막 시간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겁니다. 자, 1612번부터 자, 1612번, 1613번 다 수일 기쌈 재벌 6 그거 적어 놓은 겁니다. 출국 금지 관련해서 수일 기쌈 재벌 6 적어 놓은 것이고요. 자, 1614번을 보시면 자, 출국 관리법 1번에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 금지 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출국 금지 결정이나 출국 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집정가 136의 맨 처음 집정가 136 다른 것들이지만 어쨌든 여기 이 신청인데 136에서 맨 앞에 10일 이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 결정이나 출국금지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금지 관련한 이의 신청 10일 이내. 자, 이번에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증은 누가 발급해? 법무장관. 자, 넘어가서 1615번 넘어가고요. 1616번. 저 상륙은 저 뒤에 또 1616번에 상륙의 종류와 내용. 여러분 오른쪽 해설을 보시면 자, 상륙의 종류 해놓고 환승긴재난 315, 339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기간 315, 339 뒤에 339는 공을 하나씩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 기간만큼 똑같은 기간만큼 연장 한 번 할 수 있어요. 연장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긴급 상륙하고 재난 상륙하고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재난이 재난이죠. 조난이 재난이고 질병 사고가 긴급이다. 그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난민 임시 상륙에서 난민 임시 상륙 생명 신체 신체 자유 침해받을 공포 영역에서 도피 신청하는 사람이 난민인데 니은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상륙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 법무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왜? 외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륙도 출입국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소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다만 법무장관은 외교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아래 17번 넘어가고요. 자, 18번 외교사절 1번 외국 공관원이라고 하면 외교직원과 행정기능직원만 말하고 요리사, 사원, 하인 등 노무직원은 제외한다?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외행노조 외교 공관원 하면 외교관, 행정기능직원, 그 다음에 노무직원까지 합해서 외국 공관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행노의 외교 특권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보시면요. 신체 불가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재판권의 면제가 신체 불가침하고 좀 연결되어 있잖아요. 형사재판권을 진행시키려면 뭐 구속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형사재판권까지 끊어서 신체 불가침 형사재판권 면제 그 다음에 행정 민사재판권 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죠. 외행노가 040 이렇게 됩니다. 040 공사가 뭐냐면 공무나 사적인 일이나 다 면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맨 위에 외교 직원은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전부 다 면제가 되는 거니까 공사. 맨 밑에 노무 직원은 공적인 일에만 사적인 일에는 아예 그냥 면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는 왔다리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 신체 불가침하고 형사재판권 면제는 공사 모두에 대해서 대신 행정 민사재판권은 공적인 일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것을 040 오케이? 040 위아래로 외행노가 옆에 있고 04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노무 직원의 종류가 경운 요청 이것도 좀 숙지해 주세요. 경운 요청 경비 운전원 요리사 청소부 경운조 대표적인 예죠. 대표적인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저 위에 서술형으로 이것을 바꿔서 보면 자, 1번에 외국 공관원이란 외교 직원과 행정 기능 직원만을 말하고 요리사, 사원, 하인 등 노무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고요. 그래서 외행노 전부 함께 얘기하는 것이고 자, 2번에 요리사는 노무 직원으로 직무 대상 중 행위에 한해서 형사재판권이 면제된다. 맞죠?
공사공, 공사공, 공사공. 그래서 공사공을 얘기하죠. 노무직원이니까. 자, 3번에 외교관은 공사네, 공사. 공관장과 외교 직원으로서 비엔나 협약의 모든 특권을 해야 한다. 맞죠? 공사 전체에 대해서. 자, 4번. 속기사, 타자수 등 행정기능직원의 경우 민사 행정재판권 면제는 직무 중 행위한다. 이거죠. 공사공, 공사공. 이거죠. 그죠? 공사공, 공사공.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켜서 서술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619번 주한미군 지휘협정,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중국이죠. 중국의 공식 명칭이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자,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영사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주한미군 지휘협정은 국회 비준을 거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맞고요. 소파. 자, 2번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피의자에게 영사 관원 접견권 등 권리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이 통지되는 것은 모든 나라에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신체를 구속했어. 그러면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고지되는 것이 니네 나라 영사 관원을 접견할 권리와 또 통지를 해달라고 하면 통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중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자, 3번에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7일 이내가 아니라 4일 이내. 그래서 원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요청이 없으면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맘이에요. 요청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요청이 없으면 우리나라 맘인데 다만 저 중국하고 러시아는 반드시 해주라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특히 중국은 4일 이내. 그래서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여러분 그 맨 밑에 박스부터 볼게요. 맨 밑에 박스를 보시면 자, 외국인을 체포 구속했을 때 변호사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 일반적인 형사상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신병 구속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네가 구속됐다는 것을 니네 영사관에 알릴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국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 교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아래에 피해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됩니다. 요청하면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대신 피해자가 통보 접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요. 즉 그때는 피해자가 거부하면 통보 안 해줘도 되고 영사기관에 통보해줘도 되고 그냥 우리나라 마음이 돼버립니다. 자, 대신 위쪽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별도로 협약을 맺어서 그 외국인 피해자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무조건 통보해주기로 서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구속 통보, 피의자 의사 불문하고 러시아는 지체 없이 의무적 통보, 중국은 4일 내 의무적 통보, 영사관원 접견은 러시아는 가능한 빨리, 중국은 4일 내 의무적 접견. 자, 사망 통보는 그냥 가능한 빨리 또는 지체 없이. 사망 통보는 어쨌든 통보해 주는 것이고 체포 구속 통보와 영사 관원 접견이 중국은 4일 내, 러시아는 지체 없이 가능한 빨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번. 자, 여행 경보 단계 중 해외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되고 해외 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여행 경보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각각 남황적흑입니다. 남색 경보,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 그 내용이 유자출금이에요. 그래서 유의, 자제, 출국 권고, 금지입니다. 자, 이것이 행동 지침. 그 오른쪽에 해외 체류자의 행동 지침, 해외 여행 예정자의 행동 지침은 두 개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오른쪽 해외 여행 예정자가 숙자 연금이에요. 그래서 숙지 대비, 자제, 그다음에 취소 연기, 금지 준수. 그래서 남항적흑, 유자출금, 숙자 연금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문제로 와 보면 첫째 그때 해외 여행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는 단계. 그래서 숙자 연금 두 번째 자제입니다. 자제. 그래서 남황적흑의 두 번째 황색 경보입니다. 자, 맨 밑에 특별 여행 주의보를 보시면 여행 경보는 보고
특별여행주의보는 뭐예요? 여행 경보는 비교적 장기적. 비교적 장기적. 이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 90일 이내. 90일 이내 단기에. 그래서 갑자기 뭐 지진이 났다거나 갑자기 그 나라에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재해가 있으면 이 특별여행주의보를 9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발령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저 여행경보제도의 딱 한가운데 남황적흑의 황적, 그래서 황색경보 이상 적색경보 이하에 준합니다. 자, 오른쪽 주한미군 지역정을 가보시면 자 3번에 미 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나토에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그다음에 주한미군 초청 계약자는 소파 대상이 아니다. 초청 계약자는 소파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미 8군 한국인 근로자는 소파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소파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에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인은 소파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토 근무 중 공무상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즉 주한 미군이 소파 대상이지 나토 미군은 소파 대상이 아니에요. 주한 미군, 대한민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군인이 소파 대상이지. 자, 그래서 밑에 그 기준을 보시면 자, 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 군속, 가족, 초청 계약자, 이게 다 이제 소파 대상인데, 미 합중국 군대 구성원이 1번 대한민국 영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육해 공군에 속하는 현역 군인을 말하고요. 뭐 나토 미군이나 나토 미군이 한국에 여행 왔어, 이것은 소파 대상이 아닙니다. 자, 2번에 주한 미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에는, 즉 미국 군인이 대사관에도 근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것이지 주한 미국의 군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걔네들은 대사관에 근무하는 애들은 별도로 외교특권을 그냥 적용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파보다 더 좋은 외교특권 적용받는데 소파 주장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소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이 미국 군인, 그 다음에 주한 미 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 이것도 미군 출신 무관이죠. 우리나라도 해외 대사관에 우리나라 군인을 보내요. 그걸 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해외에 많이 보내가지고 해외에 국방 정보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군사 무기 정보도 막 취득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려고 해외에 군인을 대사관에 막 보냅니다. 그걸 무관이라고 합니다. 무관. 그래서 그 무관이 정보도 수집하고 또 그 대사관에 이 방첩 관련한 거, 보안 업무 관련한 것도 이 무관들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무관, 그다음에 주한 미 군사 고문단원,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외교특권을 적용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군속은 미군 부대에서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무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군무원은 공무원 신분인데 이 미국의 군속은 얘는 민간인도 군인하고 함께 군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군속은 민간인 신분인데 군사 업무를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구성원이랑 똑같이 소파 대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가족, 그리고 초청계약자. 초청계약자는 미군 부대 들어가 보면 막 거기에 별의별 시설들이 다 있어요. 뭐 술집,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뭐 골프장, 당구장, 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누구요? 다 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다 함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초청계약자 신분으로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소파 적용받도록, 그냥 대한민국 법 바로 적용받지 않고 소파 적용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넘어가서 자, 1620번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2번에 주한미군 지휘협정상 주한미군의 공무 집행 중 자기 부자기에 의한 범죄는 합중국 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범위, 1차적 재판권이죠. 우선적 재판권, 1차적 재판권. 그래서 전속적 재판권은 딱 그거예요. 다른 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자기 나라 법률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즉 미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그러면 미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이 되는 것이고 미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속적 재판권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경합하는 경우죠. 미국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어. 그때 경합할 때 정하는 것이 1차적 재판권, 우선 재판권이죠. 1차적 재판권. 그래서 그 1차적 재판권 안에 그 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자기 부작위한 범죄가 거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아래 재판권 그 해설사항을 좀 보시면요. 자, 전속적 재판권은 각자 나라에서만 처벌할 수 있을 때 전속적 재판권이고, 자, 세 번째 미국 당국의 1차적 재판권을 보시면 1번에 오로지 미국 재산이나 안전에 관한 범죄, 즉 양국에서 다 처벌할 수는 있는데 피해를 본 게 미국 구성원들 그다음에 미국 재산 안전에만 피해를 봤어. 그때는 걔네가 우선적인 재판권,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자, 두 번째, 오로지 미국 군대의 타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 가족 신체 재산에 대한 범죄, 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한 거, 그것들도 우리나라도 처벌할 수는 있는데 걔네가 우선적인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요. 이 3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3번이 공무집행 중에 자기 부작위한 범죄, 그러면서 공무 수행에 부수된 행위도 여기 포함돼서 공무집행 중이면 미군 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가지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공무의 판단 기준이 1차적 기준이 미군 당국이 발행한 공무증명서만 있으면 거의 그냥 무사 통과가 되는 걸로. 그래서 그 공무증명서는 주한미군 장성급 이상의 장교가 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한미군 장성급 이상의 장교가 공무증명서만 딱 발급해 버리면 미군 당국이 우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이 좀 있죠. 자, 다만 이번에 검사는 미군의 공무증명서를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어느 나라의 재판권이냐, 이 재판권을 다투는 것은 검사가 주한미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주한미군 지휘협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영사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중국인 피의자 체포 구속 시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렇죠, 무조건 알려주기로 돼 있죠. 원래는 요청하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외국인 피해자가 요청하면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외국인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러면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대신 러시아하고 중국은 별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반드시 그냥 통보해 주게끔 해놨습니다. 반드시 통보해 주는데 중국은 4일 이내, 러시아는 지체 없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국은 4일 이내, 7일 이내가 4일 이내. 자, 4번에 주한미군의 공무 중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미군 측의 책임이야. 우리나라는 하나도 잘못 없어. 그래도 배상액을, 이 배상액이 뭐냐면 주한미군의 이 직무 수행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국가배상 과정에서 그 잘못이 오로지 미군한테 있어. 그래도 우리나라가 25%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대신 우리나라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어. 즉 잘못이 걔네한테 더 크겠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나라가 잘못이 있어. 즉 뭐 우리나라의 뭐 도로 관리가 잘못됐다든지, 우리나라의 뭐 신호등 같은 것이 좀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랑 결부돼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피해를 입혔어. 이때 국가배상 해줄 때에는 하여튼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반씩 부담합니다. 반반씩. 50%. 잘못은 누구한테 많아? 지금 주한미군이 뭘 잘못한 거니까 주한미군한테 훨씬 많겠지. 그러나 우리나라한테도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는 반반씩. 우리나라한테는 잘못이 하나도 없을 때는 25% 우리나라가 물어주고요. 자, 다음 페이지 1624번. 자, 조약의 유형 중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협정입니다. 협정 1번.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이 조약의 각종 종류 중에서, 자, 조약은 정식의 조약을 조약이라고 하고요. 맨 밑에 의정서는 개정이나 보충서, 개정서 또는 보충서, 프로토콜, 개정서, 보충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협정하고 협약을 비교해 줘야 되죠. 근데 협정은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 오케이?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자, 지읒, 그 다음에 전문적, 지읒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협정이 되는 것이고, 협약은 양자조약, 이응, 끝에 입법적 성격의 이응, 이기니까 협약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협정, 지읒,
협약, 이응. 그래서 협정에는 지읒이 막 나와. 정치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 협약에는 양자조약의 경우 입법적 성격에 그렇게 구분해 주십시오. 지읒, 지읒, 지읒. 이응, 이응, 이응. 그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 자, 1625번에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죠. 인터폴. 인터폴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게 지금 인터폴의 설립 역사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 역사에 어떻게 되냐면 모비비 회유기예요. 그래서 자, 1번에 1914년, 2번에 1923년, 3번에 1956년, 1, 2, 3, 4, 5, 6이 다 나오죠. 1, 2, 3, 4, 5, 6이 다 나옵니다. 14, 23, 5, 6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14, 23, 56 이 순서대로 모비비 회유기예요. 그래서 1번 자,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 회의 모비비 회유기. 자, 2번 1923년 제네바가 아니라 이게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모비비 좀 희한한 문제를 내죠. 근데 이게 나와.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자, 그래서 비엔나고요. 이때 2차 국제형사경찰 회의가 개최돼서 새로 설립된 것이 국제형사경찰위원회 모비비비 회위기. 여기서 위는 새로 설립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국제형사경찰회의에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 위 회위. 자, 3번에 1956년 모비비 비엔나에서 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돼서 국제형사경찰기구 이게 인터폴이죠. 국제형사경찰기구 모비비 회위기. 오케이? 회위기. 그렇게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뒀다. 최초에는 파리에 뒀다가 나중에 리옹으로 옮겨서 지금은 리옹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인터폴의 본부가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최초에는 파리에 설립됐다가 지금은 리옹에 있습니다. 자, 4번에 국가중앙사무국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이 없어졌어요. 외사국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외사국 외사수사관은 없어요. 옛날에 외사국 외사수사관에 있다가 하여튼 외사수사관은 없어지고 지금은 국제협력관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관실 안에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 안에 인터폴계죠. 국제협력관 안에 인터폴 국제공조 담당관 안에 인터폴계. 자, 1626번 역시 인터폴. 자, 1, 2, 3 똑같이 14, 23, 56 모비비인데 이번에는 또 아까는 제네바라고 하더니 또 헤이그라고 해서 또 틀린 질문 냈죠. 야, 이런 질문이 나와. 다 채용 시험입니다. 왼쪽은 순경 시험이고 오른쪽은 경관 시험. 그리고 더 엄청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다. 자, 그래서 2번 모비비 회유기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서 1627번 인터폴. 자, 1번에 국제형사경찰기구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인종적 성격을 띈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이나 활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게 정치 또는 정치 비스무리죠. 정치 비스무리. 그런 데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칙으로 하고요. 자, 2번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는 이제 세계 공용어고 불어는 이게 프랑스에 설립이 됐잖아요. 이게 인터폴 사무총국이. 그래서 불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스페인어하고 아랍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남미는 다 스페인어 쓰잖아. 옛날에 스페인이 남미 다 점령을 해버리는 바람에 남미는 다 스페인어 쓰거든요. 그래서 남미 국가들이 엄청 많으니까. 아랍어는 중동 국가들이 또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인터폴 공용어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아랍어 4개를 인터폴 공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 총회를 하면 4개 국어로 막 순차적으로 통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3번 집행위원회는 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의결기관 총회죠. 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집행위원회죠. 자, 4번 사무총국은 프랑스 리옹에 있고요. 모든 회원국에는 상설기구로서 국가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28번 인터폴 국제수배에 대해서. 자, 오렌지 수배서, 폭발물 수배서죠. 폭발물 테러 수배서가 오렌지 수배서에서 오폭태죠. 오폭태. 폭발물 테러, 오폭태. 자, 2번에 국제정보조회 수배서는 수배자의 신원, 소재 확인이 주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보조회 숲에서 청색 숲에서 그래서 청정원이 청정원 청소. 청색 숲에서가 정보조회 숲에서 청전. 그다음에 신원 확인, 또 소재 확인, 청정원 청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3번에 녹색 숲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즉 상습범, 녹색 숲에서 맞아요. 녹상입니다. 녹상 맞아. 근데 그 뒤에 체포하기 위한 것이다. 체포는 아닙니다. 그냥 상습 범행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녹색 숲에서고, 체포 숲에는 별도로 적색 숲에가 별도로 체포 숲에서가 있죠. 자 4번에 흑색 숲에서 사망자, 변사자, 흑변, 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밑에 적색 숲에서 발부 요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그래서 그 바뀐 것이 하여튼 전에 거하고 바뀐 것이 이체 중에서 장기 2년 이상 체포영장 등 발부된 자 중에서, 그 중에서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예요.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인데 딱 출제가 어디서 되겠어? 오경백사에서 되겠지. 그죠? 5억 이상 경제범죄, 100억 이상 사이버 도박, 하나 더 있다면 거기에 지식재산범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나머지 것들은 완전 다 강력 범죄들이잖아. 근데 지식재산범죄가 특별히 들어가 있다는 거. 그 지식재산범죄가 산업기술 유출 등 하니까 딱 이해가 가시죠. 그냥 지식재산범죄라고 하면 조금 이런 것까지 들어가라고 하는데 산업기술 유출 등 해버리니까 엄청 큰 사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재산범죄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체 중에서 단성 강마지 오경백사가 적색숲에서 발부 요건이고요. 자 29번 국제숲에서 1번 적색숲에서는 국제체포숲에서로서 범죄 인도를 목적으로 하고요. 자 2번에 녹색숲에서는 가출인은 황색숲에서입니다. 황가 또는 실종자, 가출인 실종자. 그래서 황가 황실입니다. 황가 황실. 3번에 흑색숲에서 사망자, 흑사 흑변, 사망자 변사자, 흑사 흑변. 4번에 오렌지숲에서 폭발물, 오폭태, 폭발물 테러, 그런 것이 오렌지숲에서고요. 오폭태. 자 1630번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임의적 공조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있고 범죄인 인도법이 있죠. 자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 공조를 거절하는 공조 거절 사유가 있어요.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인도 거절 사유가 있죠. 자 그런데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서는 공조 거절 사유건 공조의 연기 사유건 다 임의적인 규정이에요. 근데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하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국제형사법 공조법에서는 임의적 공조 거절 사유, 그다음에 연기 사유도 임의적인 연기 사유 이렇게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형사법 공조법에서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가 미안주 대정보예요. 그리고 연기 사유, 임의적인 연기 사유가 재수입니다. 재수 연기. 그래서 뭐 재판 중인 경우, 수사 중인 경우. 그래서 국제형사법 공조법에 나오면 무조건 임의적인 것이 나와야 되고 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고, 범죄인 인도에서는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 미안주 대정보예요. 미안주 대정보. 그래서 거기 1번에 공조 범죄가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미안주 대정보에 안 들어가죠. 이건 뭐야? 연기사입니다. 연기사유. 재수 연기. 그래서 수사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재수 연기. 연기할 수 있다. 자, 나머지 2번에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나 미안주 대정보 정. 그다음에 3번에 주권 안전보장 안정질서 미풍양속 미안주 미풍양속 안정질서 안전보장 주권, 그래서 미안주. 4번에 맨 끝에 보증이 없는 경우 미안주 대정보 보증이 없는 경우.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국제형사법 공조법에서는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하고 저 밑에 임의적인 공조 연기 사유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가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미안주 대정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중에서 4호가
사호가 공조 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냐다 공조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이때가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을 요청국으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내요. 요청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요청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불능이죠. 불능.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방 국가에서 요청국에서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공조를 요청해 왔는데 우리나라 법률로 범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거절 사유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안주 대정보 요청국 법률로 범죄가 안 되면 아예 그냥 공조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미안주 대정보 밑에 재수 연기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 진행 중이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주 대정보 재수 연기 오른쪽 31번 국제형사법 공조법에 올 때 공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미안주 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4번에 공조 범죄가 요청국 법률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냐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이미 요청국 법률로 범죄가 안 되면 요청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청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냐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그때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32번 넘어가고요. 33번. 자, 국제형사법 공조법. 자, 니은에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법 공조법과 공조조약과 국제형사법 공조법 규정이 상충되면 뭐가 우선해? 조약이 우선합니다. 이게 형사사법 공조도 그렇고 범죄인도도 그렇고 똑같이 법이 다 있잖아요. 국제형사법 공조법이 있고 범죄인도법이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조약이 있어. 그럼 뭘 우선 적용해? 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왜? 법률이 있는데 별도로 조약을 왜 체결해? 조약이 우선 되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약을 왜 체결해? 니네 나라고 우리나라하고는 그냥 이 법률이 있는 것보다 좀 더 잘 협력하자라고 해서 조약을 새로 맺는 것이죠. 그때 조약이 우선 적용되니까 조약을 맺는 것이지. 조약이 우선 적용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건데 왜 맺겠냐고. 그래서 조약이 우선됩니다. 자, 디귿에 국제형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아니, 형사법 공조에서는 강행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임의적인 공조 거절 사유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자, 리을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해서 외국의 공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죠. 재수. 수사 진행, 재판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재수 연기. 그래서 미안주 대정보, 거절 사유, 재수 연기, 재수 연기 사유 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자, 1634번 국제형사법 공조법과 범죄인인도법. 자, 다에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 공조 절차에서 공조 요청 접수 및 요청구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누가 해? 여러분 국제형사법 공조, 범죄인도법 누가 주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주관입니다. 대신 주의할 게 있어. 뭐냐면 외국하고 직접 주고받는 것은 누가 해? 외교부 장관이 합니다. 왜 그래? 법무부 장관이 외국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받을 때도 외교부 장관 거쳐서 받고 보내줄 때도 외교부 장관 거쳐서 보내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료 송부는 외교부 장관이 하고요.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이 그때는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외교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에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서 쌍방가벌성 원칙, 대한민국과 청구국 법률에 따라서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는 인도할 수 있다.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쌍방가벌성의 원칙과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장기 1년 이상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 자, 마에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인도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를 인도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범죄는 인도와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 제시 정상,
제시 정상. 우리나라에서 인도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돼 버렸어. 그러면 못 주는 것이죠. 사법주권상 못 주는 겁니다. 근데 맨 앞에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이게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일 때, 범죄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때, 인도 요청 받은 게 대한민국 국민일 때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라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랑 함께 쓰면 안 됩니다. 지금 범죄는 인도에서는 안 된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를 얘기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일 때 이것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여기다 함께 쓰면 안 됩니다. 자, 35번 1번에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 이 법에 인도 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해? 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거지. 조약이 우선 적용 안 되면 뭐하러 조약을 맺습니까? 자, 2번에 인도 범죄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는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제시 정상밖에 없거든요. 범죄인 인도법에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제시 정상이거든요. 이 제정상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돼 버렸어. 그러면 못 주는 것이죠. 자, 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그럼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정치범 등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뭔 말이냐면 범죄인 인도 요청서만 봐도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른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보내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인도하에서는 아니 된다 입니다. 그 나머지가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또 잊어버렸네. 어디지? 35번인가요? 35번에 2번 지분, 네, 죄송합니다. 자, 인도 문제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이 아닌 경우, 이건 제시정상이 없잖아요. 제시정상이 없으니까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고. 자, 3번에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바로 정치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제시정상의 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적이 아니라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고요. 4번에 외교부 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인도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 장관한테 송부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이를 서울 고검 검사장한테 송부하고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 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외교부 장관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서울 고검으로 가서 서울 고검 검사가 서울 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자, 인도 거절 관련해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절대적으로 제시는 정상.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유가 제시 정상이죠. 그래서 재판 진행 중이거나 계속 중인 경우, 그다음에 시효 완성된 경우, 정치범 관련해서 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자,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재판 사유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만 재판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로도 재판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서 재판 사유는 인도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될 때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또는 대한민국 말고 제3국에서 하면 그건 다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로 가버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도 범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됐을 때 이때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고 뭐 제3국에서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하면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로 가버립니다. 자, 36번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시효 제시 정상에서 시. 자, 2번에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시 정상에서 제. 자, 3번에 그때 범죄를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시 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니고요. 자, 4번에 중간에 정치적 신념, 정치범 관련해서 제시 정상. 자, 37번 다음 설명은 범죄인 인도 원칙 중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가. 자, 인도 청구가 있는 범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 쌍방가벌성의 원칙. 양 국가에서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다는 쌍방가벌성의 원칙. 여러분 밑에 범죄인 인도하는 원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군사범 불인도 원칙입니다. 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는 군사범 불인도 원칙이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죠. 근데 군사범 불인도 원칙이 뭐야? 한마디로 탈영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불쌍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대를 제대로 유지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범 불인도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8번 범죄인 인도의 원칙. 자, 정치범 불인도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명문의 규정이 있고 집단 살해 전쟁 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합니다. 맞습니다. 정치범 불인도 조항이 2개나 있어. 두 개나. 그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에도 아까 정치 관련해서 있고 별도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을 별도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군사범 불인도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는 군사범 불인도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의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띈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띈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이 유용성의 원칙이에요.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이죠. 자, 유용성의 원칙은 보내주면 실제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유용성 원칙입니다. 즉, 범죄 인도를 해주는 것이 처벌에 유용할 때, 그래서 예컨대 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인도하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유용성의 원칙입니다. 즉, 보내주면 처벌할 수 있을 때, 처벌에 유용할 때 그때만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유용성의 원칙이고,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띈 범죄만 인도한다는 것이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입니다. 최소 장기 1년 이상 이 정도는 돼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라의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 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륙법계는 뭐죠? 여러분, 대륙법계가 그게 있거든요. 입국의 자유가 있어요. 외국인 입국의 자유.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륙법계가 외국인의 입국은 자유라고 해요. 즉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래? 대륙법계,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외국인 입국은 자유. 즉 제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영미법계는 외국인 입국은 제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래? 대륙법계는 지도를 딱 떠올려 보세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어떻게 외국인 입국을 어떻게 제한해? 제한하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영미법계는 영국 섬나라죠. 미국도 큰 섬나라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입국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이 대륙법계는 적용하는 거야.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적용하고 영미법계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 말이냐면 대륙법계는 외국인은 맘대로 들어와도 되잖아요. 대신 자국민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는 거야. 자국민 불인도 원칙을 적용하니까. 이게 균형이 맞죠? 외국인 맘대로 들어오는데 자국민 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줘버리고 나라도 아니지. 호구죠, 호구.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은 맘대로 들어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 달라 그러면 못 준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는 거죠, 균형이. 영미법계는 그 반대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자국민 불인도 원칙하고 입국의 자유, 외국인 입국의 자유하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 어디 했죠? 38번. 예. 자국민 불인도 원칙. 맨 끝에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륙법계에서 채택합니다. 대륙법계는 외국인 입국은 자유고 대신 자국민 달라고 하면 못 주겠다는 것이죠.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적용하고요. 자, 39번. 왜 자꾸 까먹지? 자, 범죄인 인도법 1번 세 번째 줄에
상호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이 뭐예요? 니네 나라에서 해주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상호주의입니다. 니네 나라에서 범죄인 인도해주면 우리나라도 해주겠다는 것이. 자, 상호주의 원칙. 우리나라 그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 규정은 없다? 명문 규정 두고 있습니다. 이 범죄인 인도의 각종 원칙 중에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딱 하나입니다. 자, 2번에 대한민국과 청구 법률에 따라서 인도 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3년 이상이 아니라 장기 1년 이상. 그래서 여기 2번의 앞쪽에 대한민국과 청구의 법률에 따라서 이게 쌍방가벌성의 원칙이에요. 즉 양국 다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인도한다는 것이 쌍방가벌성의 원칙. 근데 그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랑 함께 있는 것이 장기 1년 이상의 즉 최소한 중요성 원칙이 쌍방가벌성의 원칙하고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맨 끝에 최소한의 중요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 3번에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 법률에 따라서 인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해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정상, 시효가 완성됐으면 처벌 못하잖아. 유용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도하면 안 되고요. 자, 4번에 범죄인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절대로 제시는 정상, 재판이네? 그러나 여기 절대적 인도 거절사회에서의 재판은 대한민국에서 인도 범죄에 관해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인도 범죄 외의 범죄니까 이것은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인도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됐을 때 그때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로서의 재판 진행 중 계속 중이고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해서 이것은 맨 끝에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인 거절 사유입니다. 40번. 자, 범죄인도법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법하고 서울고검 전속 관할이죠. 오케이? 그리고 단심제입니다. 딱 그냥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끝이에요. 뭐 대법원으로 없습니다. 범죄인 인도 재판은 딱 한 번 그냥 단심으로 그냥 끝내버려요. 자, 2번에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정치범이다. 정치범. 제시정상. 그래서 맨 끝에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가 돼야 되고요. 3번에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인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시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국민 불인도 원칙은 우리나라는 임의적인 거절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4번에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를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왜? 제시정상이 아니니까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인 것이죠. 자, 1641번에 범죄인도법 1번에 범죄인 인도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 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경찰청 국제협력관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게 서울고검, 서울고법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교재 안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주관을 우리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 42번 넘어가고 43번 범죄인 인도법상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자, 3번에 이게 이 1643번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제시 정상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지금 1, 2, 3, 4가 다 제시 정상이 아니야. 근데 3번에 범죄인이 인도 범죄 외에니까 제시 정상의 그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인 것 같은데, 근데 자,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경우가 아니라 지금 다른 범죄잖아. 다른 범죄로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지 끝났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끔 돼버립니다. 그래서 임의적인 인도 거절 사유에 있어서 인도 범죄 외의 범죄는 인도 범죄 외의 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제시정상만 가지고 해당이 안 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3번입니다. 자, 1644번 절대적인 인도 거절 사유 제시정상. 그래서 거기 나의 공소 시효 자 라의 인도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인도범죄에 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래서 제시정상의 자 마의 정치적 신념 제시정상의 정. 그래서 나라마만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 45번 46번 넘어가고요. 47번에 범죄인 인도법 1번에 청구과 피청구 쌍방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 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 인도법 명문 규정이 없어? 있어요. 아까 쌍방 가벌성의 원칙하고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이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범죄인 인도의 원칙 가운데 없는 것은 군사범 불인도 원칙만 범죄 인도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탈령해도 인도하지 않는다 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 탈령은 처벌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범 불인도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은 이제 검사가 하는 것이고 4번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검사가 하는 거고 4번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고 관련돼 있어? 구속영장과 인도 구속영장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관련해서 3번은 검사 4번은 판사가 하는 거. 자 3번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됐을 때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이 아니라 3일 이내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됩니다. 검사가 인도심사 청구를 하는데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됐을 때는 3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자 4번에 이제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서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하려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해요. 근데 딱 구속하는 딱 시점부터 3일 내 재판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2달 내 재판을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심제잖아. 서울 고법의 단심제도이기 때문에 인도 구속영장 딱 발부되면 3일 내 청구 2달 내 재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48번에 힘내십시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심사 청구 명령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자 거기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맨 끝에 인도 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게 뭐냐면 외교부 장관이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 고검 검사장한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 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보내올 때는 우리 외교부에서 먼저 받아가지고 법무부 장관한테 보내. 그럼 법무부 장관이 서울 고검장한테 보내서 서울 고검 검사가 서울 고법에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하도록 그래서 서울 고법에서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순서고요. 단심이고요. 단심 한 번에 그냥 끝나고요. 자 49번에 범죄인 인도법 1번 대한민국의 주권 안전보장 안녕질서 미풍에서 어디서 많이 봤네? 미안주 대정보 저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국제형사법 공조법이죠. 이것은 범죄인 인도는 이제 절대로 제시는 정상이 나오고 국제형사법 공조에서 그 임의적인 공조 거절사유 미안주 대정보 그다음에 임의적인 연기 사유 재수 연기 그래서 이거 미안주 대정보는 국제형사법 공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인 인도 아니고요. 자 3번은 맞는 표현인데요. 3번 자 외교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 보증 여부 인도 대상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이게 뭐야? 외교부 장관이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형식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형식만 살펴보고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토스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은 외교부 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 인도법에 따라서 범죄는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할 수 있어? 이게 맨 앞이 법무장관이에요.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외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형식만 따져본 다음에 법무장관한테 넘겨. 그럼 법무장관은 실질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야 이거 범죄 인도 재판 할 필요 없이 그냥 해당 안 돼 하면 다시 외교장관한테 그냥 바로 빠꾸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인 서울 고검으로 안 보내고 서울 고검장한테 안 보내고 따져본 다음에 이건 안 돼 그러면 바로 그냥 빠꾸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기 외교장관이 아니라 법무장관은 인도 조약 또는 범죄 인도법에 따라 범죄는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외교부 장관한테 통지해야 합니다. 즉 외교부 장관한테 그냥 백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재판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백 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분한테 기회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야. 수업을 듣기로 했으면 듣는 거야. 중간에 빠지지 말고, 오케이?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면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하시면 하늘의 운이 되면 붙는 것이고 하늘의 운이 안 되면 못 붙는 것이고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